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오늘 출연진 누구신지 벌써 보셨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장 더 빠질 모양이다. 아, 이제 저분 나오시니까 이제 장이 오를 일만 남았나 보다. 그만큼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메시지를 또 어떤 시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관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긴 호흡으로 들으셔야 할 분이시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귀한 자리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저도 굉장히 이렇게 참고하는 시황 중에 한국경제TV 김현석 특파원 뉴욕에 있는 예. 여기 이 김현석 기자가 월스트리트나우라고 해서 기사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는데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월가에서도 이 퍼플렉싱 랠리라고 굉장히 당혹스럽답니다. 예. 금리, 뭐 원자재, 연준의 통화 정책, 뭐 그리고 전쟁 상황 등등을 감안했을 때 최근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뉴욕 증시가 월가 사람들도 당혹스럽다는 얘기죠. 예. 이제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우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그동안 교수님께서 우리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4월을 갖다 가장 경계하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여전히 그 뷰는 유효하신가 싶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저도 뭐 걱정이 됩니다. 네, 4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이 저점일 것이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안 떨어지고 계속 좀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저점을 지났느냐 한 번 더 저번에 2,59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남아 있는데 아직 저점은 지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4월 무렵 뭐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밑으로 한번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봤던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보신다 말씀이죠.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뭐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월별 데이터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4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24억 달러 정도 나와요. 물론 제 예측하고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3월 통계가 나오면 또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지금 2월 달에 27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24억 달러 4월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무려 0.85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4월이 저점일 것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4월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기다려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되는 것이 4월에 한번 지난번 저점을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들으면서 반응이 또 빠진대 이러라고 일단 반응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저점이고 이제 또 하나의 기회로 보자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그래서 제가 4월이 저점이고 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4월에 좀 주식을 싸게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제 오늘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작년과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는 우리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서 가대평가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작년 4월에는 4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그게 아마 4월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도 4월이 다가오니까 좀 두렵기는 두렵습니다. 지금 이준훈 소장님과 김영익 교수님 사이에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뭔가 숙연해지네요. 일단은 4월에 한 번은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반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그 포인트를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으로 좀 말씀을 주시잖아요. 최근에 채권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30년물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역전이 나왔고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 또 축소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을 밀어봤을 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분기, 4분기 초반까지 주가가 오른다 이런 거는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코스피가 작년에 그 3,330 이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지금 한 단계 떨어졌는데 계속 박스권일 것이다. 근데 4월이 박스권 하단이고 아마 9월, 10월쯤이 박스권 상단일 것이다. 그거를 제가 크게 보면 한 2,500에서 2,900 사이일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를 제안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기는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또 모레 2월께 발표가 되는데 2월 거는 약간 반등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조금 확대됐었거든요. 미국하고는 달리. 이런 거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반등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 5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로 예측해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월에서 10월 사이는 하락 과정에서 반등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 하반기 비관적으로 봤던 여러 가지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작년 하반기 물가는 오르고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주식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기죠. 그런데 3분기 정도 가면은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주식을 투자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 이 방금 말씀하신 설명을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경기 진단은 교수님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단기 금리차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거짓말 안 한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2년 국채 수익률 어저께 보니까 0.13%포인트로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3월에 1.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축소되니까요. 지금은 당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조만간 아마 5월, 6월 가면서 미국 장기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래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단기 금리는 오르고 이건 완전히 경기 침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QT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소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올까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작년 9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가소평가했거든요.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또 가대평가하는 제 느낌은 들어요. 제가 예상해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뭐 3, 4월 뭐 이 무렵에 고점을 치고 계속 증가율은 상승률은 낮아지거든요. 주요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요. 뭐 올 12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증가율이 한 4% 초반 정도 혹은 3% 후반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예측이 틀려가지고 물가가 높으니까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갈수록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금리 이제 5월, 6월 FOMC 뭐 많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분기 가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하고 그래서 저는 4분기 후반 내년 초 가면 오히려 금리 못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도 연준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으세요. 그저 보면. 당장 한번 보십시오. 작년 그 12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을 4%로 전망했는데 3개월 지나서 2.8%. 그러니까요. 물가 2.6에서 4.3%로 3개월 그걸 예측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사실 저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 연준의 훌륭한 분들이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한다는 거는 그걸 전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다 뭐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거로 그런 예측 오차를 설명하기에 제가 보기에 뭐 신뢰가 별로 안 갑니다. 지금 기세로 봐서는 기준금리를 갖다 3%까지도 올릴 것처럼 뭐 합니다만 그동안의 연준의 행태를 보나 경기 상황이 진짜 침체가 되거나 증시가 좀 흔들린다거나 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일부 구간 내 역전뿐만 아니라 우리 상식을 좀 뛰어넘는 중국 2년물 기준으로 중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미국보다 어제 살짝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 평소 지론이셨던 신흥국에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주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적인.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기본적으로 너무 가대평가됐다. 작년 4분기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하면 344%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 이전 10년이 180%였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나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 48% 안팎이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기본적으로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10년만 보면 사실 미국 주가 꾸준히 올랐죠.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보면은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죠. 네.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제가 뭐 1년, 2년 이야기한 거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볼 때 저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고 긴축에 대한 시대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4월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3분기, 4분기 초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흐름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줄였다가 4분기에 샀다가 또 그쯤에는 팔고 지금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트레이딩 해야지 네. 뭐 좀 수익을 낼 수 있죠. 쉽지가 않죠. 아까 네. 이렇게 종목 두 분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럼 뭐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3분기 주가가 좀 반등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 하실 때도 그때도 무슨 소위 말해서 순환매 뭐 이러면서 막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장이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장인가요? 아니면 그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은 어디가 뛸지. 그렇죠. 지금 주도주 없이 워낙 네, 순환매만 그러니까요.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아하. 그냥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고 종목별 차별화 굉장히 심화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산을 보는 사람보다는 숲을 보는 숲을 보는 사람보다는 나무를 보는 나무를 분들이 보는 사람. 네.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목별 장세는 차별화가 심화될 텐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이런 시기에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죠. 부지런히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부지런히 매매하더라도 네.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지. 부지런히 매매하는데 엇박자를 타면은 예, 금방 엇박자를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래도 이제 반등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외국인이 사주는 종목을 봐야 할 텐데 외국인들은 또 그래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그럼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외국인이 매수할 거라고 보는 것은 지금 우리 환율이 뭐 1240원까지 네. 갔다 온 달러 환율이 12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수지, 우리 실질 미국하고 금리 차, 네. 그다음에 중국 이안 환율,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220원 환율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결국 저는 시간을 두고 1150원 갈 텐데 그 그 전에. 시기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거랍니다. 외국인 무슨 주식을 살 거냐? 그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주들이죠. 뭐 그렇죠. 대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지지부진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이거 지루할 건데요. 이거 저는 한번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또 기회를 볼 수 있겠네요. 예. 4월에. 네. 교수님 시간은 넉넉지 않습니다만 교수님 모시고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지금 미국이 연준이 말입니다. 얼마나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해보겠대요. 예. 그럼 우리 한은은 어떻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 금리 상황 하에서 주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나 부동산 이런 쪽은 뭐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다면. 예, 저는 4월 중에 한 번쯤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끝이다. 예, 한 번 올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하반기에 많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어제 그 KB에서 3월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그거로 놓고 좀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국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작년에 먼저 꺾이고 이제 부동산이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한 번 꺾이면은 시간이 꽤 많이 가요. 네. 오르면 지난 10년 올랐던 것처럼
한 4, 5년은 또 저는 부동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잠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좀 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예, 기대 네. 수익률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의 그래도 희망은 살짝 단기간으로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요단이 좀 막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를 짚어주신 만큼 좀 큰 그림에서 긴 호흡으로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제가 좀 진땀이 나네요. 여기서 또 김영익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